계모 주제에 시어머니 대접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 한마디가 김선영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약혼녀가 던진 말. 선영의 손은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은 도연 씨한테 친어머니도 아니시면서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우리 사이에 선 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진이라는 여자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선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25년의 헌신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도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도연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제가 검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분이 제 엄마였기 때문이에요. 계모라는 단어 따위로 이분의 헌신을 모욕할 자격 수진 씨한테는 없어요. 그날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봄날의 햇살이 작은 아파트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선영 50대 후반의 여인이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어린 도연이와 함께한 사진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아들 도연이가 약혼녀를 집에 데려오는 날. 선영은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오늘 저녁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 선영의 이야기는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선영은 26의 나이에 5살 아들이 있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전처가 아이를 낳고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처음 그 아이를 봤을 때를 기억합니다. 커다란 눈망울로 자신을 올려다보던 작은 아이. 선영은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진짜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차갑고 냉혹했습니다. 계모라는 단어는 언제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동반했습니다. 마트에 갈 때면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계모의 친엄마도 아니면서. 그런 소리들이 들릴 때마다 선영은 도연이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도연이가 8살이 되던 해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가족들은 냉담했습니다. 혈육도 아닌데 시설에 보내라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단호했습니다. 도연이는 제 아들입니다. 제가 키우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고 저녁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잠은 늘 부족했지만 도연이 앞에서 지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간 도연이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엄마, 제 진짜 엄마는 어디 있어요? 선영은 도연이를 안치고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너를 낳아주신 엄마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하늘나라로 가셨단다. 하지만 엄마는 내가 5살 때부터 너의 엄마가 되었어. 도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선영을 꽉 껴안았습니다. 엄마, 저한테는 엄마가 진짜 엄마예요. 그 후 도연이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선영은 도연이의 교육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신의 옷은 몇 년씩 입어도 도연이의 학용품만큼은 부족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도연이는 전교 수석을 놓치지 않았고 마침내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선영은 도연이를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도연이는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검사로 임용되었습니다. 도연이가 검사 임용장을 받던 날 선영은 식장 뒤편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의 헌신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이가 검사가 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선영은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도연이가 매달 생활비를 넉넉히 보내주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마음 한구석에는
새로운 갈망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도 이제 30이 넘었고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도연이만 바라보고 살아온 선영에게 며느리는 새로운 가족이자 딸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계모라는 딱지는 여전히 선영을 따라다녔습니다. 며느리는 어떨까? 며느리도 자신을 계모로만 볼까?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수진이고 같은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예요. 선영은 기뻐서 도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말에 집에 초대해도 될까요?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싶어요. 선영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물론이지, 엄마가 맛있는 음식 준비할게. 그렇게 운명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선영은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갈비찜과 잡채, 각종 나물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도연이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오후 5시 선영은 음식 준비를 마치고 단장을 시작했습니다. 크림색 블라우스와 갈색 치마를 선택했습니다.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선영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선영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문을 여니 도연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깔끔한 옷차림의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수진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진 씨.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은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엘리트 커리어 우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식사 준비할게요. 선영은 혼자서 음식을 날랐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 위에 하나씩 놓였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선영의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수진이 생각보다 예의 바르고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이 정도면 잘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곧 벌어질 일을.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도연이는 맛있게 음식을 먹으며 엄마 솜씨를 칭찬했습니다.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식사가 중반쯤 진행되었을 때 도연이가 잠시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영과 수진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선영은 이 기회에 수진과 더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수진 씨, 도연이와는 언제부터 사귀셨어요?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두 분이 결혼까지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건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수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갑자기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요, 뭐든 물어보세요. 어머님은 도연 씨의 친어머니가 아니시죠? 선영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도연이의 친어머니는 도연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저는 도연이 아버지와 재혼했고 그 후로 도연이를 키웠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결혼하게 되면 어머님이 시어머니가 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도연이 어머니니까요. 수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계모시잖아요. 혈연은 아니시잖아요. 선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진의 말투에서 미묘한 무시가 느껴졌습니다. 혈연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랑과 헌신으로 맺어진 관계도 있어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건 어머님 생각이시고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계모와 친어머니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선영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도연 씨를 오랫동안 키우신 건 알아요. 그리고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하지만 계모는 계모예요. 제가 도연 씨와 결혼하게 되면 저는 도연 씨의 아내가 되는 거지. 어머님의 며느리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수진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도연 씨의 법적 보호자였을 뿐이에요. 이제 도연 씨는 다 컸고 독립했어요. 어머님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선영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수진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계모 주제에 시어머니 대접받고 싶으신 거예요. 선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도연 씨한테 친어머니도 아니시면서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우리 사이에 선 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연 씨는 이제 제 사람이에요. 어머님이 계속 끼어드시면 곤란해요. 선영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 넘게 도연이를 키운 선영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수진은 더 잔인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계모가 시어머니 행세하는 거 주변에서 어떻게 볼 것 같아요? 다들 웃을 거예요. 선영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진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부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도연 씨한테도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어머님은 이제 혼자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선영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25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실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 도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도연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화장실에 가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물을 가지러 왔다가 식당 문 밖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도연이의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계모 주제에 시어머니 대접받고 싶으신 거예요.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선 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연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평생을 자신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를 이렇게 모욕하다니. 도연이는 천천히 식당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도연이를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도연 씨 언제 온 거예요? 도연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여기 있었어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도연이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수진 씨가 우리 엄마한테 한 말 전부 다 들었어요. 도연이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연이는 수진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수진 씨, 도연이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검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수진은 말없이 도연이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분이 제 엄마였기 때문이에요. 제 친어머니가 아니라고요. 그게 중요해요.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연이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5살 때 친어머니를 잃었어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분은 제가 6살 때부터 지금까지 25년 넘게 저를 키워주셨어요. 친엄마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분의 헌신을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연이는 선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청소 일을 하셨어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학원 가고 싶다고 하면 당신 옷을 몇 년씩 입으시면서
제 학원비를 마련해 주셨어요. 제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요. 도연이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계모라는 단어 따위로 이분의 헌신을 모욕할 자격 수진 씨한테는 없어요. 수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연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진짜 엄마가 되기 위해 사셨어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혈연이 뭐가 중요해요?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헌신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도연이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수진 씨, 우리 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아니면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는 끝이에요. 수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도연이를 바라봤습니다. 도연 씨 농담이죠. 우리 사이를 끝낸다고요. 도연이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냥 사실을 말한 거잖아요. 도연이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실이요. 수진 씨가 생각하는 사실이 제게는 가장 큰 모욕이에요. 수진은 화가 난 듯 말했습니다. 도연 씨, 이건 너무하잖아요.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도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적이요. 수진 씨의 현실에는 사랑과 헌신이 없나 봐요. 그런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 제발 우리 다시 생각해봐요. 도연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생각할 것 없어요. 우리 엄마를 모욕한 순간 수진 씨와 저희 관계는 끝났어요. 수진은 화가 났는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연 씨, 정신 차려요. 계모 때문에 저를 버리는 거예요. 도연이는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끝까지 그 말을 하는군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유일한 엄마예요. 수진은 가방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후회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식당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식당에는 선영과 도연이만 남았습니다. 선영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아, 미안해. 내가 사귀던 사람과 헤어지게 됐어. 다 내 탓이야. 도연이는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나 때문에 너의 결혼이. 도연이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 씨와의 결혼은 제가 원하는 결혼이 아니었어요. 선영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니? 도연이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수진 씨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오늘 알았어요. 수진 씨는 제가 함께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제 가족을 사랑해야 해요. 엄마를 존중해야 해요. 그런데 수진 씨는 엄마를 그렇게 모욕했어요. 그런 사람과는 절대 결혼할 수 없어요. 도연이는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 제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엄마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친엄마, 계모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는 그냥 엄마예요. 제 유일한 엄마예요. 선영은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고 안도의 눈물이었으며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도연이는 어머니가 진정될 때까지 계속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추억들을 떠올렸고 힘들었던 순간들을 회상했으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도연이는 어머니에게 약속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엄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선영은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었구나. 몇 주가 지났습니다.
선영은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계모라는 딱지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도연이에게 어떤 존재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이름은 지은이에요. 같은 검찰청에서 일하는 검사예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며칠 후 도연이는 지은이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지은이는 밝고 따뜻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도연 씨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 지은이가 설거지를 도와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도연 씨한테 들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도연 씨를 키우셨는지 정말 존경스러워요.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한 거잖아요. 어머님은 진짜 어머니세요. 선영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년 후 도연이와 지은이는 결혼했습니다. 선영은 신랑의 어머니로서 당당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식에서 도연이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한 분 덕분입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엄마는 저와 혈연으로 맺어진 분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선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도연이와 지은이는 선영을 자주 찾아왔습니다. 지은이는 선영을 친어머니처럼 대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가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선영은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바라던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이는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한테 제일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아기한테 말해줄 거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어느 봄날 오후 선영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고 슬펐던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선영은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를 선택한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 진심으로 사랑한 것. 모두가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선영은 이제 당당했습니다. 세상의 편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의 마음속에 자신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계모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받는 어머니, 존경받는 어머니, 행복한 어머니였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선영을 감싸 안았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선영의 새로운 삶도 이제 시작이었습니다.